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밑바닥 빠진 윤석열 지지율입니다. 이건 정말로 무슨 이 윤석열 정권의 불행을 제가 즐기는 게 아니라 제가 예측했던 게 그대로 맞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직무평가를 했는데 여론조사를 한국갤럽에 어제 발표했어요. 19일과 21일 사이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직무 긍정평가가 일주일 만에 10%포인트가 떨어져가지고 윤석열 혼자를 평가하는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40% 초반대에 그쳤다는 거예요. 42%. 네? 무려 10%포인트 가까이가 떨어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그대로 적중했잖아요. 그대로. 네? 근데 직무 수행을 긍정으로 평가한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75%, 보수 65%, 대구, 경북 61%. 지역적으로는 대구, 경북을 빼놓고서는 전 지역이 국정 직무를 부정적으로 하고 있다. 부정적 평가야. 자, 이거 제가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윤석열 정권이 망하라고 없는 걸 만들어서 꼬투리 잡아서 제가 조진 게 아니라 다 근거 있는, 윤석열 위기에는 실체가 있다고 제가 증거와 자료를 댔는데 그게 그대로 적중한 거예요. 윤석열 정권이 그야말로 소기에 경 읽는 심정이야. 그런 이걸 뭘로 설명할 거예요? 자, 직무를 왜 부정적으로 평가하느냐, 그 이유를 물었더니 26%가 인사라는 거야. 인사. 한덕수, 한동훈, 정우영에 대한 윤창중의 비판이 맞다는 이야기야. 26%가 인사 때문이고 그 다음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야. 21%. 독단적, 일방적 리더십이 9%예요. 근데 일주일 전에 조사한 부정평가 이후 1순위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43%였어요. 근데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가 쫙 나오면서 순서가 바뀌었어.
일주일 전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때문에 윤석열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43%고 인사가 13%인데 이제 인사가 26%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21%예요. 자, 그러면 이런 현상으로 가면 지금 40%가 됐어요. 42%. 무려 일주일 사이에 10%가 떨어진 거예요. 10%가.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하고 내기를 할게요. 내기를. 윤석열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할 것이다. 10% 이상이 떨어질 거라고 저희가 장담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가 이제 4월 마지막이죠. 5월 첫 주에 5월 9일이 취임식이에요. 5월 9일 취임식 때 반짝 상승했다가 다시 30% 초반으로 다시 떨어질 거다. 그래가지고 5월 10일 날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식을 마치고 용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질 것이다. 지금 이대로 가면.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초장부터 이건 무슨 얼리더 이런 고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초장부터 지지율이 20%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식물 대통령이야. 역대 대통령이 임기 한 1년 남겨놓고 겪었던 문재인만 빼고 그걸 임기 초부터 겪는 거야. 정권이 유지가 되겠냐고. 정권이 유지가 되겠냐 이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냐. 남북 정상회담 하려고 하지. 남북 정상회담 한다고 그래서 지지율이 오르겠냐 이게. 어림없는 소리야. 더 떨어집니다. 응? 이미 이게 얼마나 사기극인지를 다 알아요. 안 먹힙니다. 우려 먹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윤석열 당선인한테 저는 정말 심각하게 충정 속에서 저는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것을 그냥 넘기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네. 지지율을 20%대에서 출발한다. 지지율이 40% 미만이 되면 그게 소위 말하는 레임덕인데 그 절반도 안 되는 레레 레임덕으로 출발한다. 정권 유지 못한다. 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용산 이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극약 처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시행착오를 깨끗이 인정하고 새 출발할 수밖에 없다. 어림없는 소리다. 일단 청와대에 입주한 뒤 철저한 국민 소통과 준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물러서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은 정권 자체가 세워질 수가 없다. 여러분, 기가 막힌 뉴스가 나왔어요. JTBC 뉴스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살 그야말로 대통령 관저를 육군본부로 했다가 발표하고 한 달 만에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기겠다고
한 그 결정을 바꾼 배경에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가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그 보도가 나왔잖아요. 이거 어쩌면 좋아. 김건희 여사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직접 둘러본 뒤에 대통령 관저 후보지를 바꾸자고 하는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게 JTBC 보도예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그대로 적중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쩌면 좋아. 한 달 동안 뭐 했길래 지금 바꾸느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가서 한번 둘러보고 여기는 아니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육군 참모총장 공관이란 데가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 의해서 붙잡혀서 끌려 나온 지역이에요. 거기가 흉가입니다. 흉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저 자리를 영부인 예비자가 정한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네? 완전히 용산 이전 전면 재검토. 그 다음에 지금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모든 인물을 다 바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불행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네. 용산으로 가면은 이 정권은 용산에서 시작해서 용산으로 끝날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정말 큰일이에요. 정말 큰일입니다. 이거 완전히 뜯어 고쳐야 돼. 지금 하시라니까. 용산 이전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국민과 소통해서 하겠다. 깨끗하게 인정해야 돼. 그 다음에 한덕수, 한동훈, 정호영이 다 날려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게 다음 딱 일주일 남았다. 제가 경고합니다.